JBC가 애청자 여러분, JBC답니다. 접니다. 오늘 3월 5일 방송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071일입니다. 제가 이제 JBC가 방송 큰 집에 있다가요, 지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와버렸습니다. 모든 환경이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JBC가 방송을 할 때 익숙돼 있는데 이미 8년 동안 익숙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JBC 다로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것저것도 호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고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JBC 다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을 오늘 2시에 한다고 예고했는데요, 2시부터 한 2시 12분까지 혼자서 시부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방송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요, 참 이것저것 이거 여건이 상당히 안 좋네요. 안 좋은데 그래도 이 1071일 영어의 몸이 되이신 박근혜 대통령보다 낫겠죠. 대한민국 늘 그 가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분들만 생각하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문재인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 부활과 복귀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가방송 한 발 한 발 쭉쭉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치권 이 개지랄 저 개지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 사탄파들은요,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이 탄핵 반대했던 세력들, 무효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이요, 이 박 대통령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프레임에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저 편지를 자필이 사실이니 아니니라면서 우리 많은 자유국민 애국시민들 일부가 거기 또 빠져 있습니다. 어제 까방송이 폭탄 맞아가지고요, 어제 다른 설정하고 바빠 죽겠는데 저한테 메시지가 가짜니었더니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적인 얘기들을 마구마구 보내주던데요. 제가 다 친절하게 보내지 마세요 했어요. 보내지 마세요 했는데 그 시간 잘났네요. 아이고 감정평가 모두 주식회사 자유우파 국민 감정평가원 다 차렸네요. 아이고 잘합니다. 이쪽 할머니 저쪽 아주머니 저쪽 아저씨 저쪽 할아버지 서로 문자 보내기. 자, 오늘 이 사람이 이 문자 보냈습니다. 저 사람 저 문자 보냈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이거는 이거는요, 메시지대로 읽으세요 해도 보냅니다. 저한테 찐밥 맞은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탈퇴버렸어요. 그분들하고요, 하도 보내길래 일을 못해요. 야, 질겨.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 자유 옛날에 한국당에서 사탄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론 그분이 사탄파 이거는 다르겠지만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원진 대표가, 김문수 대표가 가짜 메시지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가짜 메시지를 가지고 발표했어요? 홍문종 의원이 가짜 메시지 보고 국회 와서 떠들었어요? 왜들 그럽니까? 왜들? 예? 왜들 그러세요? 그렇게 의혹 제기를 좋아합니까? 야, 쟤 질렸어요. 저한테 그냥 문자 폭탄이 들어오더구만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밝히라고요. 이 양반들아, 내가 지금 그거 당신들 밝히게 돼 있어? 사람이요, 8년 동안 까방송을 애지중지하다가 저쪽에 잠시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못 해줄 망정. 고약합니다. 사람 인심 고약하더라고요. 야, 우리 진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와, 나 핸드폰요 이거 그냥 부수고 싶어요 진짜. 어제 보니까 거의 한 37통인가 가짜입니다 이거들. 와, 진짜 의상실입니다. 의상실이. 막 알아서 하세요. 뭐 가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막 알아서 그거 가지고요 실컷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냥 막 다투세요. 많이 다투세요. 싸우세요. 와, 이거 막 미국에 있는 분들도 막 어제 많이 오고 막 연락도요. 아이고 뭐 어디 뭐 저 뭐 어디를 안 밝히겠습니다. 아이고 일본에 있는 분도 막 그냥 보내오고요. 이야, 정말 또 뭐 이제 뭐 유영아 실체를 밝힌다. 뭐 또 유튜브까지 막 돌리고 막 와, 멋있다.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죠. 딴 데 합시다.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홍길동을 홍길동이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심정, 마음 아픕니다. 까방송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오늘 까방송을 마지막 심정으로 한다. 마지막 심경으로 제가 방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까방송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물론 뭐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영원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까방송은 제가 굉장히 혹독하게 다뤄왔던 방송입니다. 뭐 말말로 이뻐해 주지도 못하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만 그냥 채찍질만 하고 달리고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까방송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줬냐라는 생각도 들고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 3일 저녁 늦게 이제 이 실시간 라이브가 아웃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우리 공화당이 3일 날 이제 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제가 이제 4일 날 아침에 이제 이 굿바이 우리 공화당하고 이제 이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도 뭐 JBC의 감성 노트에 기사를 하나 이제 올렸는데, 이 기사를 올리려고 같이 듣 보니까 까방송도 사라졌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야, 이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죽을 건 알고 있었지만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까방송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억착스럽게 저작권 침해하면서 타인의 음악을 틀었느냐? 저도 기뻐했어요. 저도 기뻐하고 우리 애청자분들도 기뻐하고 또 많은 분들도 좋아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에 있는 그분들은 지금 이 중국발 역병 때문에 얼마만큼 마음이 상해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로 보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더 사악함이 더 드러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도 되지 않고, 또 미래통합당이라는 자들은 사탄파들의 결합이 되면서 자유우파 국민들을 예면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실과 정의를 가치를 외쳤던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힐링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다고 술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태극기 집회도 끊기고 그 속에서 나서 분풀이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까방송은 그래도 홍시도 털어드리고
또 그래도 또 뭐 저기 도요새도 털어드리고 저거 다 털어드리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계속 틀 때마다 경고가 날아오고 했지만 그냥 저는 막 장렬하게 전사를 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장렬하게 전사를 했던 그 제 어떤 그게는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신변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또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고 뭐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또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JBC가 인터넷 신문을 제가 2017년도 9월 달에 창간을 했습니다. 매일 인터넷 신문 기사를 적고 뭐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쉼없이 글 적고 방송하고 이제 또 아프면 또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또 침 맞고 허리 또 진통제 맞고 물리치료 받고 오고 막 이런 과정들 제가 보니까 한 12,000개 정도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JBC가 인터넷 뉴스에 12,000개 올렸으니까요. 3년 동안 그거 아마 뭐 원고로 이야기하면 책 뭐 한 몇백 건 나올 것 같아요. 몇백 건 분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그만큼 이제 이 환대 또 이제 까방송이 또 이제 이렇게 아웃되고 이래야 되니까 좀 이제 막 이찬 김에 아이고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제자리 그 자리 그대로 있고 문재인 정권도 그대로 있고 황교안이라는 그 사악한 집단도 그대로 있고 자유우파 국민들도 그대로 있고 바뀐 게 없더라고요. 바뀐 게 없고 돌아서서 눈을 감고 가보면 이 자리가 거기 간들 제가 무슨 뭐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언론사 복귀를 하려고 또 제가 뭐 주변에서도 얘기도 해놨고 막 그래 이제 여러 했지만요. 막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제부로 다시 다 내가 다시 복귀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죽을란다 그냥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힘이 드니까 붙이니까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지만 항상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하려고 그랬고 또 여러분들 앞에 진실과 정의, 그 진실과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조금이라도 제가 방송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쌓여 있는 그 분통 또 이 억눌림들이 좀 벗어나고 터질 줄 이렇게 될 줄 알고 막 그렇게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왔는데 상당히 저는 제가 뭐 속에서는 좀 먹먹하지만 뿌듯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24일 날 지난 24일 날 제가 18장 편지를 대통령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또 그전에도 또 보내고 제발 그 대구 경북들 우리 그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고만 고생하시는 분들 그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나 필요하다 보내달라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하소연하고 또 이제 제가 언제입니까? 2일날 또 오전에 또 편지를 대통령한테 보내고 아마 그거는 이제 제가 JBC가 인터넷 신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쓴 편지들 다 봤을 것입니다. 그날 이제 또 2일날 3일 전이죠. 3일 전에 편지 붙인 게 그도 11매를 제가 적었더라고요. A4 용지 11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분량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와 정치적인 메시지를 줄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도 하고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제가 침묵을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저거 요거 다 대통령 메시지 받았습니다. 대통령 메시지예요. 대통령 메시지가 제가 했던 대로 대통령이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그냥 침묵하려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런 메시지도 줬다는 것 자체도요. 역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한테도 칭찬을 받고 하지만 저는 뭐 칭찬받을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또 이제 뭐 이 자유공화당이 출범하는 그 소식도 이제 상세하게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고 그 나름대로 이제 뭐 대통령이 제가 이 쓴 편지들은 다 읽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읽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제 사심이 없는 편지, 대통령이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하나의 모습들 찍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이 대통령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는 그 야당 그 대통령의 말 메시지를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잘못 오인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 거기서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고 마치 이 탄핵으로의 어떤 회기 또 친박 박근혜 부활 이런 쪽으로 애들이요 집중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이 좌파들은 좌파들대로 지금 박 대통령 편지에 대해서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통적인 걸 보면 좌파들이나 이 사탄파들이나 같다는 거죠. 좌파들이나 사탄파들이 거의 비슷하게 박근혜 대통령 편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이 자유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이제 친박 공천 이제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공천 이 상에 대해서 중단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 및 이 통합 논의를 하자 그랬는데 황교안이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대통합에는 지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끼 미친 새끼예요. 황교안이 이 새끼 이거 좀 시원하죠, 여러분. 이 새끼라 그러니까요. 야, 이 빙신 새끼야. 뭐 어쩌고요? 유승민이가 지분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빙신 꼴값 들고 앉아있네 이 새끼야. 유승민이가 지분 요구하지 않았으면 유승민이가 데리고 왔던 그 이준석이라는 정치 잘못 빼앗던 그 어린 놈이라든지 오인양이라든지 이런 새끼들 다 그 많은 새끼들이 그 다가오는 새끼야. 내 보내야지 이 새끼야. 실화트고 자빠지는 소리가 앉아있네. 뭐 대통합엔 지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 새끼 정치를 지금 막 그게 지분 요구하는 거냐고 이 빙신아.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 병신 같은 소리 찌끄라는 거 보면 속이 확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황교안의 인식들 그동안 자유우파가 추진한 대통합은 지분 요구하지 않도록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분 논의하지 않다. 그러면 야 이 빙신아 태극기 우파들이 니한테 끼어들어가가지고 니 속에서 니를 지지해주고 니야말로 기생충 같은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니 인마 니가 이뻐서 니를 너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너하고 뭉쳐가지고 지금 이 좌파 정권을 빨리 차기 총선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획득을 못할 수 있게끔 모두 힘을 좀 합해라 라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다고 이 병신 새끼야. 저런 새끼를 저를 진짜요. 아유 나 저 병신들 저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공화당 자유우파 국민들은 너희 같은 개쓰레기들하고 이 새끼야 단 한시도
숨도 못 쉰다고. 제가 까방송 그렇습니다. 저 새끼들하고는요, 저는 사실 이 자유공화당이 저 미래통합당하고 합당을 한다든지 하면요, 저는 이게 제 출구 전략이다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쪽 바닥 쳐다보지 않고 야이 너 개쓰레기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뭐 솔직하게 뭐 조은진 대표도 뭐고 다 그냥 너가 다 그냥 근데 그렇게 하려고 내가 마음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왜 붙어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뭐냐? 뭉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빙신아, 너희들 그래도 인간 대우해준다고. 사악한 악마에서 그래도 인간 대우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어때? 대통합엔 지분 요구하지 않는다. 병신 같은. 나 이것들이요.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정치에 모를 때는 이런 요구, 이런 얘기하면요. 우리 자유공화당이 말이야. 이게 뭐 지분 요구하고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라고 낼 수 있는데. 야, 임마, 지금 니보다 더 정치를 잘한다고. 지금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요. 정치 12단입니다. 12단. 이 빙신아. 뭘 알고 까부르라고. 예? 그렇잖아요. 조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대냐 연합이냐 통합이냐 이것은 통합당이 제시해야 된다. 너가 거기에서 제시를 해줘야지 빙신들아. 에? 결국은 너가 이뻐서 너가 결혼하는지 아냐고 이 새끼야. 두 가지다고.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는 거와 두 번째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참는 거라고 이 빙신아. 그러면 이게 대해서 실무협의체들 구성해가지고 대통합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의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협의를 하자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선을 먼저 꺼버립니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속에서 다 드러내야 됩니다. 다 드러내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있어 이 새끼 그냥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한다? 에라이 나쁜 새끼야. 아주 교활한 새끼예요 저거. 예? 공천에 통합공천이란 게 있냐? 통합공천 야 이 새끼야 네가 통합공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쓰레기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통합공천하고 있는 게 너 아니냐고 이 새끼야. 태극기 자유우파를 뺀 통합공천을 하고 있는 게 너다. 너 한교활 당신 너야 임마. 그냥 이 새끼. 문재인 폭정을 막기 위해서 자유우파들이 힘을 뭉쳐야 된다. 뻥이다고 이 새끼야. 아이고 나 진짜요. 야, 전 말장난하는 거 보세요. 자유우파와 중도를 포함한 폭넓은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검토는 개새끼야. 검토 사과 이 새끼야. 개새끼 그냥. 아이씨, 나 진짜 막 아유 열받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유 정말 진짜 이 박근혜 대통령요 메시지가 안 나왔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아무토한테 날리고 싶어요. 그냥 그냥 내가 이래 되면 제가 자유공화당에 긴급 제안합니다. 자유공화당 보시는 분들 많죠. 자기 총선의 종로는 자유공화당의 뭡니까? 성지입니다. 성지. 종로는 광화문이 있고요. 태극기 광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대표 광화문 세력 태극기 우파의 세력이라고 지금 김문수 대표는 줄곧 또 청와대 앞에서 종로구 다 종로 관할입니다. 거기서 집회하고 종로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공천권자는 아니지만요. 이것은 이제 의견을 들어가지고 얘기하면요. 김문수 대표 종로에 출마하세요. 종로 출마하세요.
종로에 출마해가지고 황교안, 이낙연 둘이 다 잡아버리십시오. 아마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라고 싶습니다. 저래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저래 된다 그러면.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대통합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소위 이 사악하게 자기들이 사리사욕에 맞게끔 해석을 하고 이러는 자들하고 무슨 통합 논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김문수 종로 가세요. 김문수 대표 종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거 계속 주장할 겁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에 있는 자유공화당에 있는 분들한테도요. 김문수 대표 종로로 갑시다. 어차피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한판 붙네. 황교안이 지금 날려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까방송은 이 문병 정권과 함께 독구다이 하겠습니다. 자폭하겠는데요. 김문수 대표는 황교안 잡고 독구다이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왁구가 떨어질고 뭐 조원진 대표 어차피 대구 달서에 이제 문방 쳤으니까요. 가야죠.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꼴 보겠습니까? 자, 그 꼴 보면 자유공화당이 100명 후보자 냅니다. 100명 후보자. 지금 뭐 경남 통영 고성에 박청정 씨가 12번 도전합니다. 12번. 우리 공화당에 이제 자유공화당 출마하겠다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왔더라고요. 자유공화당 옷 입고 그냥 파이팅하는 거 보내왔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사탄파 있는 지역 다 보내야죠. 사탄파 있는 지역들 지금 다 한번 붙어야지. 한규알 그렇게 가고 싶어요? 예? 그렇게 가고 싶어요? 거기엔 누가 붙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 지지할 겁니다. 이 구도가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차기 총선은 이 사탄파와 이 탄핵 반대 세력과의 이 최소한 범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그 싸움도 전개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범보수 우파 지역에서 사탄파와 좌파 세력들 한 묶음, 그 다음에 자유진영의 한 묶음으로 싸움 전개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편지에서도 어떤 통합의 논리들, 어떤 합의 논리들, 대통령은요 왜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지칭 안 했겠습니까? 왜 자유공화당이라고 지칭 안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한 특정 정당을 딱 지목했을 경우에는요 거기에 대한 지지 쪽으로 신빵을 모아주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우려는 결국 그렇게 되면 분열과 또 반발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냥 그대 야당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대 야당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조원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자기들끼리도 이제 앞에서 싸우고 난리 납니다. 차기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김문수 자유공화당 대표는요. 이거는 순전히 JBC가 방송의 의견입니다. 누구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종로 출마하십시오. 종로 출마하면요. 아마도 볼 때 미래통합당 무지 긴장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종로에 나갈 분이 없어가지고 종로에 큰 인물을 찾고 있던데요. 지금 당대표들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낙연이 전 국무총리 센 사람 나오죠. 황교안이 나오죠. 김문수 대표 딱 나가버리면요. 이 빅매치가 형성이 되면서 이 속에서 정확한 심판받는 거.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그러면요. 어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자유공화당에는 상당히
상당히 어떤 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실익을 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들? 그 뭐라고 보는데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아이고, 오늘 728명 지금 뭐 평소 까방송할 때 뭐 이 비슷하게 반 들어오셨네요. 뭐 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운신의 폭을 자유공화당에 줬다고 봅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유공화당에 상당한 혜택을 줬다. 굉장한 그걸 줬다고 보거든요. 뭐로 봅니까? 뭘로 외국의 전차님 비슷하게 이제 나는데요. 확장성 뭐예요 이게 뭐 맞습니다. 뭘 맞아요? 맞긴 뭐 개가 몽둥이 맞습니까? 혜택을 줬어요. 혜택을 상당한 혜택을 자유공화당에 혜택을 줬어요. 예, 왜 자유공화당에 혜택을 줬느냐? 정선호 선생님이 약간 접근했네요. 정선호 선생님이 이게 뭐냐면요. 자유공화당이 미 통합파 저쪽 황교안 쪽하고 이 통합의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김무성이, 유승민이, 권선동이, 또 김성태, 또 홍준표, 이 탄핵 오적 5마리를 제거해야 된다. 정계 퇴출을 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이거야. 뭉쳐라. 자, 그러면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에는요, 더 이상 사탄파들 외치지 마라. 탄핵에 가장 피해를 본 내가 내 자신이 나는 이 문제를 뭐 유승민이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하든 황교안이가 역사에 맡기자 하든 간에 나는 이것을 내가 내 스스로 자폭하겠다. 대통령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 자유공화당이요 탄핵 오적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체 얘기는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파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하나로 작동했던 탄핵의 내관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자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공화당은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자, 그래서 자유공화당은 통합을 하자. 연대든 통합을 하자. 그리고 정당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정당은 역시 자기 총선에 있어서 다 후보자를 냅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를 내는 정당과는요 서로서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의 전제 조건은 그게 아니다라고 선을 끊는 황교안이 자체는요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사탄파들을 안고 우리가 들어가겠다 하더라도 그들은 들어오지 말아 할 놈들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제기해 줘버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래서 황교안이 하는 얘기가 대통합엔 공천 지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공천 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선 끊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쯤 된다 그러면 이 미래통합당은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대통합이라는 하나의 그 가치,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은 다 가짜, 사기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될 겁니다. 총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이 보수파가 패했다.
그러면 이 쓰레기 새끼들 그 패했던 출구 전략을 어디로 다 내보내려 하겠습니까? 자유공화당 때문에 자유공화당이 우리하고 통합을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수파가 패배했습니다 하면서 언론에 또 평론가들 와 개쓰레기 새끼들 막 사슬 적고 개지랄 떨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자유공화당이 이 보수파 총선 패배에 모든 덤탱이를 다 씌우려는 그 지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고해 줬습니다. 다 해라. 우리 공화당도 합시다. 자유공화당도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탄파 새끼들하고 황교안이하고 선긋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야 대통령의 우충정이 개지랄 떨면서도 선긋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느냐? 저들은요 대통합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만 강화시키면 된다라는 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정당은 자유공화당이다. 자유공화당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우리 그 홍문정 의원의 뭐 친박신당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친박신당은 아직 정당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그 제가 볼 때는 이 무림한 정당이죠. 정당이 아직까지 갖춰야 될 기본적이 없고 지금 이제 이 친박신당에 있어서 TK 쪽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이래 영입하려고 그렇게 접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든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보내도 됩니다. 그 좀 많이 따라가세요. 거기 많이 가세요. 이 컷오프 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냥 빨리 그 친박 신당에 빨리 가가지고 좀 새 좀 채워주세요. 제가 좀 제발 부탁입니다. 새 좀 채워주고 어제 국회에서 뭐 곽승문 선생 또 뭐 저기 이규택 또 홍문종 그래도 양복 입고 좀 내꾸다이 메고 좀 오세요. 나이 들수록 좀 양복 좀 입고 막 세타 입고 막 그 우리가요 이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와이셔츠는 정도는 입어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중국 폐렴 때문에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요 최소한 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쓰는데 그냥 일반 뭐 동네 아저씨처럼 해가지고 그 무대 쓰면요 그거 안 돼요. 그거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가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완전히 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박신당은 보니까 통합당 자체를 이제 비판하면서도 탄핵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 탄핵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 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탄핵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게 대통령은 뭉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탄핵의 책임을 묻겠다. 대통령 뜻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조건 없이 들어가야죠. 이건 뭐냐? 역시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며요. 대통령의 뜻을 따라가지고 우리의 총살인간이 대통령이고 우리의 대장이 대통령이고 우리의 주군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뜻이 그대한 여당과 그냥 조건 없이 뭉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탄핵에 대한 것들을 보고 TK 공천 결과 통합당의 행보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거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 코를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 태극기 우파 세력과 통합당이 다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해줘야 되는데도요. 각계 바라보는 다 시각들이 달라요. 인간의 눈과 시각과 의식이 다 다르듯이 사람 생김새도 다르듯이요. 그래서 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역사에 큰 죄를 지었다고 반성하고 또 최소한 보수파라 얘기할 수밖에 있는 것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뭐 반성하고 지금 반성되겠습니까? 나 홍문정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반성됩니까?
아이고 홍문정 의원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오고 아이사 저렇다 뭐 아이사 좋아 뭐 아이고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대단한 정치인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홍 의원 메시지를 받고 내가 뭐랬습니까? 메시지 논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습니다 아이고 똑똑합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저는 참 아이고 이번 그대 야당 통합에는요 홍문정 의원도 들어오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전 들어와야 된다 봐요. 그 박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올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거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 뜻이라도 나는 이 홍 의원이 들어오는 거는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내가 그럴 바에는 내가 진짜 내 이름을 간다 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제 홍 의원이 들어왔다. 아이고 내가 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 역시 반대해요. 지금 들어오는 거라. 언젠가는 우리가 뭉쳐야 되겠지만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숟가락 들 때와 젓가락 들 때와 설거지할 때의 단계, 그 단계가 다 있어요. 예? 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여기 들어와야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요, 이 정치권마다 다 각자 판단도 다르고 하지만 어제 이제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2시간 만에 즉히 아주 신속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따르고 환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굉장히요. 이것은요, 평소에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제 우리 공화당이 뭐 진리를 좀 더 파괴해 보겠다 뭐 이렇게 했다가는요, 아마도 우리 공화당 역시도 저는 여러 가지 의심과 의혹을 사지 않았겠느냐.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공화당이 이 나름대로 이 꼼수를 부렸다라고 됐을 경우에는요, 이 대한민국도 태극기 자유우파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빨리 이 대응을 해가지고요, 이 이슈, 그러니까 이 정치권의 이슈를요, 박근혜 대통령 이슈의 메시지를 선점해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다 자유공화당 어제 이 홍보 효과는요, 제가 볼 때는 482억 정도 나왔습니다. 482억. 전 국민에게 다 인지를 시켰다. 어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유공화당은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그 결을 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이 속에서는 지금 현재 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시켜야 된다. 부활되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다. 그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다시 이것을 또 이 박근혜 정권을 해결하는 거냐, 친박의 부활이냐, 개치를 들고 자빠지고 앉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이제 좌파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 부활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뭉치라는 메시지에 그 공은 이제 미래통합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미래통합당하고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끝내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이 요구를 거절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되죠. 그것이 운명입니다. 나아가가지고 한편으로는요,
지금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은 누굽니까? 미래한국당입니다. 거기에는 한성교가 있습니다. 한성교가 친박 핵심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탄 받을까 자유롭습니다. 1차적인 통합 단계에 있어서 미래통합당하고도 통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통합이든 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속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가지고 이 자유공화당이 같은 소위 이 지분에 대한 이에 따르는 협상을 벌여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 아니면 뭐 요 길이 막힌 게 아니고 이 길이 아니면 또 요 길도 찾아보고 다양성을 다 찾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정치라는 것은요, 정반에 올리듯 이 계속해서 서로가 이 대화를 하고 또 대립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합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앞서 이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 양반 이거 진짜 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선을 끄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교안이 큰 실수는요, 선을 꺼버렸습니다. 예? 선을 껐다는 그 자체는요, 이 논의를 하지 말자 그러면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합에 지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더 잘 알겠습니까? 유승민이 얼마나 꼼수로 지분을 다 챙겨갔습니까? 유승민은 지분 요구하지 않았다고. 유승민이가 지분 요구한 게 아니고 이 빙신아, 유승민이가 너랑 네가 당신들이 유승민을 받아들인 게 그게 지분을 한 거라고. 지분 통합이라고 이 빙신들아. 그래 된다 그러면 유승민이 끌고 들어오는 쓰레기들 전부 다 쓰레기 하치장에 쳐넣어버려야지. 그게 진정코 그렇게 되고 나서 네가 지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게 진정한 머스마, 옷없고 사나이 남자의 멋이고 말빨이다고. 서부시대 어디 아야들 자꾸 지금 장난치나. 자, 까방송 보니까 이제 뭐 JBC가 안 돌아가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뭐 10,000명만 더 들어오면 이제 일로 계속 가도 되겠네요. 여기 많이 들어오네요. 뭐 여기 오늘 보니까 뭐 우리 여기 아이고 뭐 이 까방송이 어제 사라졌는데 오늘 뭐 첫 방송 뭐 사실상 첫 방송인데 오늘 뭐 920명 실시간 채팅이 들어오고요. 아이고 뭐 신바람 났네요. 신바람 났어요 그냥. 가셈 종로 출마 안 됩니까? 아이고 대십니다. 맞아 정치 안 합니다. 종로 출마 그 김문수 대표 가면 됩니다. 김문수 대표 저는 강추입니다. 강추. 오늘 이제 김문수 대표 출마해라고 이제 바람 좀 넣고 다녀야 되겠어요. 김문수 출마하세요. 막 이래야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표 출마하세요.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새집 괜찮죠? 뭐 새집 들어왔지만 기존에 이 JBC가 이 플랫폼만 바뀐 거지 똑같아요. 지금 제가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이 라이브 한 거를 이 업로드 시켜 가지고요. JBC가 이 방송 쪽에도 녹화는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보낼 겁니다. 보내면요. 거기서 또 뭐 이게 또 JBC 나도 보고 JBC 이 가에서도 이제 뭐 이래 녹화도 보고 아이고 뭐 진작에 할 걸요. 여기 하다 저기 하다가 뭐 예, 지금 이제 한번 이제 뭐 그런 좋게 해석하면요. 뭐 까방송이 이제 뭐 95,400명이가 좀 되던데요. 근데 95,400명에 대한 이제 1차 이제 뭐 이래 그러는 작업도 하는 거죠. 뭐 그 있으면 뭡니까? 제가 뭐 9만 명 된다, 10만 명 된다 해가지고 뭐 제가 뭐 어디 뭐 수익이 발생돼 가지고 아이고 뭐 제가 뭐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10만 명이 되든 20만 명이 되든 JBC 가방송은 노란 딱지가요. 노란 딱지 원조입니다. 원조. 그리고 좌파들이 가장 이 공격하는 방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방송은 뭐 이 광고 수익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아싸 그러니까 뭐 슈퍼챗 쏘아준 거요. 뭐 슈퍼챗 쏘아준 것도 뭐 제가 대구 선금 뭐 또 다른 출마하는 분들 또 선금 다 뭐 그냥 막 저는 제가 먹더라도요 먹을 만큼 먹습니다. 먹을 만큼 먹어야죠. 독자 해가 다 먹어버리면요 그런지 압니까? 이야 저 새끼 요새 뭐 슈퍼챗 들어오더니 뭐 그냥 지금은 이제 슈퍼챗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거 이제 다 왜냐하면 이 슈퍼챗이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방송이 뭐 4만 시간 돼야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슈퍼챗도 안 들어와요. 또 슈퍼챗 들어오면요 다른 데 다 떼갑니다. 거의 한 35%인가 40%인가 그 유튜브에 다 떼가기 때문에 막 그 저기 그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뭐 돈 아깝잖아요. 왜 그 남들한테 그 뭐 이 뭐 미국 애들 뭐 저기 뭐 세금 다 줄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요. 괜히 막 너무 슈퍼챗이 안 된다. 슈퍼챗 안 됩니다. 안 될 거예요. 다만 이제 뭐 슈퍼챗이 이제 뭐 이 방송의 상징적인 거 뭐 슈퍼챗 많이 들어오면 막 이러는데요. 막 저는 그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만큼 또 다른 좋은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면 도와주면 되고요. 지금 뭐 이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뭐 여기 돈 쓰고 저기 쓰고 저 출마자 돈 대줘 여기 해줘야 되고 막 인생만 막 60 돈 다 벌어가지고 막판 뭐 저기 널글막에 막 저쪽에 뭐 저 푸른 초원이 초가집을 짓고 살고 뭐 해가지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려고 했는데 이거 뭐 여 돈 다 주고 저 돈 다 줘가지고 아이고 그다음 사러 갔더니 뭐 아이고 뭐 사장님 3년 전에 사시죠. 지금 집값 올라가지고 막 더블대십니다. 막 집에 돈 세다가 보니까 막 돈 또 가다 요 또 쓰고 저 쓰고 쫄락쫄락 하다가 막 저기 결혼해가지고 널글막에 다시 이제 막 좋은 데 갈래 했더니 돈 다 습비고 막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 막 막판에 막 아이고 이제 뭐 JBC 가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JBC 가 날라가 버리고 막 어쩌면 좋겠습니까? 막 아껴 쓰이소, 막 아껴, 막 기분 따라 막 팍팍 쓰지 마시고요. 막 돈 뭐 아껴 써야죠. 막 총알도요. 두두두두 다 해버리면 그냥 그 다음에 뭐 적들은 쳐들어올 때 총알을 쏠 수 있는 마지막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요. 마지막 총알을 갖고 움직이십시오. 마지막 총알을 항상 갖고 움직이시고 또 그래야만요. 이게 또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성원, 여러분들의 알곡 같은 이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까방송 버티고 왔습니다. 근데 막 혼자서 독시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여기 막 임대료 낼라, 뭐 이거 뭐 신문 유지할라, 이거 할라요. 뭐 다른 사람 한 명 더 쓰라고요.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 와서 하식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따가는 막 바로 막 그냥 1시간 내로 도망갈 겁니다. 왜 도망가는지 압니까? 제 성질이 들어봐가지고요. 이거 다 못합니까? 이러면 막 이 새끼 내가 자원봉사해 주러 왔는데 이 새끼 내보고 지랄이다면서 그냥 바가 돌아가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뭐 스페인은 내가 하겠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스페인요? 그 스페인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페인 하다가 막 또 삐져가지고 막 아이고 가면 안 돼요. 이 미디어라는 것은 이제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어요. 자, 아무튼 오늘 까방송 어제 이제 방송은요. 딱 한 사람이 실시간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와 있었어요. 한 사람. 근데 어제보다는 지금 884명이 많이 들어왔네요. 보니까 어제 혼자 했는데 오늘은 이제 885명이 오고 내일쯤 되면 한 2,000명 들어옵시다. 2,000명 들어오고요. 뭔가 보여줍시다. 3,000명 들어오고 해가지고 또 뭐 이 새 집 이사 간 집에는요 막 손님들이 와야 되고 막 북적북적 해야지 그래도 뭐 이 집 이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방송은 이제 이 좀 교통 정리가 되면 예전대로 낮 12시 JBC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역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까방송에는 녹화로 올립니다. 녹화로 올리고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글도 적고 올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새집에 많은 축하도 해주시고 또 새집 이사 온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이 여러분들 시각에서 감시하고 여러분들 시각에서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 시각에서 요구를 하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거는요. 저는 또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유공화당이 하나 좀 깔라고 합니다. 지도부에.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유공화당의 지도부를 좀 까겠다. 한번 깐다기보다는 지적을 하나 하겠다 그러는데요. 뭐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한번 정말 이 지금 883명 이분들이 까방송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라면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홈피요? 에이, 이거 홈피 아닙니다. 분향수 설치요? 아니에요. 이야, 우리 사이원 선생님이 정확하게 보셨네. 정확하게. 사이원 선생님이. 아니요. 발언이 아니에요. 자, 정당의 대표는요. 조원진, 김문수 대표입니다. 정당에 대해서 발언을 하더라도 조원진, 김문수 대표가 발언을 해가고요. 또 정당에서 상석 자리는 두 대표가 앉아야 됩니다. 또 정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의 진행은 두 대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 동안 유튜브를 보면요. 서청원 이 상임고문이 기분이 업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낄 때 안 낄 때 다 낑기버리더구만요. 본인이 다 얘기해버려요. 본인이 딱 우리가 상임고문 되면요. 나이 들면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 닫고 지갑은 열어야 돼요. 대우받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뭐 서청원 대표 막 기분 업됐네. 막 아이고 막 저거 얘기도 하고 이거 얘기도 하고 뭐 혼자서 막 확 하고 막 아이고 아직 분위기 파악 안 되는지 막. 예?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까방송만 할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권을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요. 어떤 정치에서 상임 고문이 그 대표의 어떤 그런 상에서 오버해가지고 혼자서 본인이 다 이야기하고 막 해버리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어린 후배고 8선 의원이고 하지만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 제가 어리지만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같이 어르신들 만나더라도 저를 예우해 주는 게 그게 따르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뭐 제가 이야기하는 옆에 앉아가지고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내가 아니야 지금 막 우리가 이렇게 돼서 대통령 메시지를 나 진짜 놓을 줄 알았고 말이야 내가 뭐 짜우짜우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와 이건 모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서청원 대표는요 서청원 상임고문은 다 좋아요. 우리 자유공화당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래 해주고 뭐 야야 뭐 나 오늘 내가 술 한잔 하자 막 이런 다 좋아요. 다 좋아. 뭐 화합 통합 다 좋은데 좀 브레이크가 세요. 이제 올해 연세가 46년생이니까 43년생입니까? 몇 살입니까? 예? 80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요 좀 이래 좀 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70몇입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42년생입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조 대표님 예 그렇습니까? 예 그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오늘 우리 김순례 의원이 오셨는데 예 하여튼 뭐
고문방에 있는 거예요. 고문 어디 있으면 김순례 찾아가면 인사하고 아 그래 그러죠. 그 앉아가지고 막 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또 하다가 본인이 뭐 조대필 로서 이야기해 봅시오. 뭐 이러고 막 와. 본인이 대변인데 본인이 대표하고 본인이 사귄 거 뭐라고 본인이 막 그냥 막 아이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뛰내리겠다고 막 보니까 서청원 대표 뭐 너무 그 저기 이 정열을 쏘지 마세요. 한번 본인이 진짜 한번 마지막 우리 여기서 뭐 망령노인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냥 기분이 업됐다라고 해가지고 오버했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게서 이제 뭐 댓글을 달고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뭐 이래 여기서 막 그냥 그 예전에 그 저기 그 작곡한 남보원 백남봉생도 그렇게 원맨쇼의 달인이지만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막 아유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여러분 앞에 지적을 하고. 까방송이 아니면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그걸요.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서청원 그 서청원 대표는 옛날 친박 때 그때 뭐지 2012년도가 그때 예전에 그 신한국당 한나라당인가 그때 뭐 당 대표 시절에 뭐 저도 한번 보고 했는데요. 저를 잘 기억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가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만 좀 하소. 막 아이고 할아버지들 그만 좀 하소. 그냥 막 이 품격이 있는 거니까. 자, 까방송 할 얘기는 합니다.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정치권 돌아가는 사안들이 많이 지금 이 예측불허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그냥 이상하게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첫날에 놓으면 됐고요. 당 차원에서도 이게 대해서 다 오케이 했는데 거기에서 자꾸 그러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필적 감정 주식회사 조회 주식회사 필적 감정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주식회사 의혹 아니면 주식회사 그냥 막 찐따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적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힘을 모아줘야 되고 또 조원진 대표, 김문수 대표 힘을 모아줘야 되고 김문수 대표 종로에 출마해가지고 그냥 한번 딱 잡기를 바랍니다. 종로에 출마하면요, 김문수 대표 종로의 힘이다. 종로의 그 어떤 태극기 거기에 힘이고 종로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켰던 곳이다. 김문수 대표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종로에서 막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제가 이제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기 전에 김문수 대표 한번 종로 출마 한번 딱 해보는 게 기가 찬 그 제가 그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종로 김문수 대표 자유공화당 딱 출마하면 완전히 그냥 새로운 돌풍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 강추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24 방송의 주장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